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며칠 된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목 최고위원에다가 2명을 추천했죠. 하나는 원래 국민의당 사람입니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던 김윤이라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했고, 근데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의아하다. 물론 이 2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고를 요청한다. 그런데 아직 그 재고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이게 국민의당 몫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뜻이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뜻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심사하겠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윤 전 조직본부장,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통합하기 전에 험한 말을 했다. 그 험한 말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막 밀고 당기고 할 때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 청산 대상이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글쎄요. 그 후에 그 합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이제 최고위원회 추천했는데 그 후에 추천한 뒤에 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현역 의원을 왜 국민의당 몫으로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을까? 이게 이제 물음표였는데 저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저께 안철수 의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느냐? 이러니까 기왕에 한 당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당 출신만 제가 고집하는 것 자체가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화합의 제스처로 추천해드린 것이다.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 지금까지 좋은 분인데 기회를 못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천해서 드린 것이다. 더 화합에 좋은 시그널이지 굳이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직한 표현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왜 아니냐? 우선 이 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점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좋은 분인데 기회를 못 가지신 분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정점식 의원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경남 통영 고성인데 원래는 황교안 키즈였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시절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교안 키즈입니다. 근데 황교안 전 대표도 작년 경선 때 출마했었죠. 경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작년 8월 초에 아주 일찌감치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 당시에는 후보하고 관련이 있나? 그래서 관련한 걸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법대 동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79학번,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아마 83학번이나 84학번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4, 5년 후배죠. 근데 저거는 먼저 붙었습니다. 사법시험은. 그리고 또 검사 임관은 같이 했다네요. 그래서 1994년 첫 번째로 발령받은 대구지검에서 초임검사 생활을 같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점식 의원은 공안통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이고, 근데 기수는 사법연수원 기수는 정점식 의원은 20기, 윤석열 대통령은 23기, 3년씩이나 우위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이제 학교 때 학번이 있고 이러니까 형 이렇게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3기수 우인데 정점식 의원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정공 이렇게 불렀다는 게 정점식 의원의 이제 인터뷰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까웠다. 그리고 그 이후도 수시로 소통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대위의 네거티브 검증단장을 정점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 네거티브 검증단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잘 아시지만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이른바 뭐 헐뜯고 뭐 이런 것들 그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는요, 후보하고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이걸 방어하려면 이 진상이 뭐라는 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첫 단추를 어떻게 꿰고 둘째 단추, 셋째 단추를 어떻게 꿰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계획을 잘 세워서 방어해야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면 첫 단추를 꿰는데 이게 크게 방향이 틀려버리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네거티브 검증이라는 건, 네거티브 방어라는 거는 중요하고 후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후보의 최측근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정점식 의원이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정점식 의원이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얼마나 가까우냐? 작년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조성은이라는 그 젊은 여성이 그때 그 과거에 뭐 미래통합당 거기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근데 김웅 의원은 그 자료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 자료를 조성은 씨한테 주었고, 조성은 씨는 그거를 법률지원단을 거쳐서 당에다 냈다 이러는데 그때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이걸 놓고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윤석열 그 당시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정점식 의원하고 엄청나게 친한데 만약에 정말 고발을 사주하고 싶으면 정점식 의원한테 하지 뭐하러 김웅 의원 통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장제원 의원이 드디어 자살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정점식 의원과 가깝고 그래서 직거래했을 가능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되돌려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정점식 의원과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제가 왜 정점식 의원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점식 의원과 가까운데 그 가까운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으로 추천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지.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짓을 한 거다. 왜? 가장 가까이에 보면 내년 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이걸 뭐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점식 의원을 장제원 의원이 추천해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에 임명하려고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연대의 손짓이죠. 정치적 연대의 손짓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계, 지금 뭐 민들레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만든다고. 뭐 결국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계에다가 화해 제스처를 구하는 거다. 당에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년 6월 달에 대표 경선이 있는데, 자, 나는 당내 기반이 약하니까 내 몫을 포기하고 윤석열계한테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반대급부는 뭐냐? 나 대표 나올 때 윤석열계에서 좀 도와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뭐 제 분석이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몇 군데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결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흔히 자기 새끼들 안 챙긴다 이런 얘기 하죠. 안철수 의원은요, 국민의당, 오너입니다, 오너. 그런데 국민의당 몫의 어떤 일종의 뭐 최고위원도 공직이라면 공직인데, 이런 걸 추천하려고 할 때 국민의당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국민의힘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은 국민의당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저 사람 내가 보스로 모셔도 되는 거야? 자기 사람 안 챙기니까. 그러나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철수 의원은 정점식 의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 고충, 거기에 대단한 함의가 있고, 안철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자기 측근들한테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정점식 의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마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물론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뭐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절반을 자기 몫을 포기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천할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신모 원료가 있는 거죠.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신모 원료는 결국 내년 당대표 출마 때 윤석열계의 도움을 받겠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민들레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윤핵관 2명의 충돌, 내지는 조금 더 나가서 어디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의 넘버원을 지금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이제 스페큘레이션,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물론 뭐 그거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권성동 의원이 내년에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들레라는 윤핵관 조직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주면 좋겠지만 자기를 안 밀어줄 경우에는 자기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한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권성동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뭐 연대, 움직임, 이런 거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중심이 되는 민들레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자기 대표 나중에 출마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국민의당 몫으로 점 찍은 것,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정점식이 누구냐,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안철수 의원의 어떤 대표 경선 포석, 여기와 연관돼 있고, 그거는 곧 윤석열 대통령 쪽에 손짓을 하고 연대를 하려는 신호다. 어찌 보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그게 진척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이 국민의힘 당내에 뿌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현장 기자들이 그 부분을 지금 뭐 취재가 아직 덜 됐는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생각이 있을 텐데, 장악해내는 방법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윤석열계와 손잡는 겁니다. 윤석열계는 마땅한 대표주자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하기는 지명도나 뭐 여러 가지 실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윤석열계와의 연대의 메시지를 냈다. 내지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을 수도 있다. 그거의 증거가 정점식 의원을 점 찍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거는 같이
상황을 잘 지켜봐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한번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을 보시면 뭔가 후속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